미셸 오일백의 아주 도발적인 소설이죠. 복종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 소설이 그리는 세상은요,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선 프랑스예요. 자,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이 삶이 너무 버겁다고, 이젠 좀 지친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이게 바로 우리 주인공의 생각이에요. 소설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 피곤한 자유를 그냥 내려놓고 대신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택하는 것, 일종의 거래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주인공 프랑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만나볼까요? 이 사람은 소르본 대학의 문학 교수인데 뭐랄까 현대 서구 사회의 텅 빈 마음, 그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프랑스와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, 정말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내가 네 삶의 목적과 질서를 정해줄게 라고 하면 뭐든지 덥석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상태죠. 사실 생각해보면 신도, 국가도, 가족도 없이 오직 나만 남은 완벽한 개인주의의 끝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? 결국 남는 건 이 깊은 공허함뿐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? 소설의 배경은 2022년 프랑스 대선입니다. 바로 이 선거가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 됩니다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인 수가 펼쳐지죠.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들이 극우파가 이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정당이랑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전략이죠. 여기서 이슬람 정당의 전략이 진짜 소름 돋게 영리해요.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권력 같은 건 너희 다 가져라 하고 던져주는 대신에 딱 하나만 달라고 하거든요. 바로 교육부죠. 왜일까요? 다음 세대의 생각을 바꾸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정말 무서운 장기적인 계획이죠. 그렇게 프랑스 사회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. 제일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실업률이에요.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. 참 아이러니하죠? 사회 문제를 해결한 대가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줄이는 거였다니 말이에요. 우리 주인공 프랑수아는요, 처음엔 이 변화 때문에 조기 은퇴를 당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가장 깊은 욕망과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정말이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옵니다. 새로 총장이 된 사람, 이슬람으로 개종한 레디거가 나타나서 외롭게 지내던 프랑수아를 다시 대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.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. 자, 제안의 첫 번째 내용, 바로 돈입니다. 이전 연봉에 무려 3배를 주겠다고 해요. 근데 돈이 다가 아니었어요. 두 번째 제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아내를, 그것도 3명까지 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유혹의 활용점정이죠. 심지어 대학에서 직접 젊고 순종적인 학생들과의 결혼을 주선해주겠다고까지 합니다. 한마디로 당신의 외로움, 욕망, 이 모든 걸 시스템이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. 프랑스와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어떤 위대한 신앙심 때문이 아니에요. 그냥 지금보다 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계산일 뿐이죠. 그는 신을 믿기로 한 게 아니라 안락함을 선택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줄거리 너머에 있는 이 소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사실 이 책은요, 이슬람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끝없는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서구 사회, 그 약한 석사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해요. 이 소설이 딱 짚어내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. 삶의 큰 의미 같은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떠다니는 사회는 누군가 와서 이게 바로 너의 목적이야, 이게 질서야 라고 말해주면 뭐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너무 텅 비고 지쳐버려서 이제는 자유보다 차라리 안정이 더 간절해지는 상태,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는요, 범죄율이나 실업률 같은 골치 아픈 현대 사회 문제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해버려요.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아주 무섭고도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죠. 이 소설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. 남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장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다고 느끼고, 여자들은 일과 가정사회에서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안도한다는 거예요. 결국 모두가 이 거래에 암묵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암시죠.
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볼까요? 이 말이 어쩌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책의 가장 소름 끼치는 핵심을 찌르는 말일지도 모릅니다. 과연 우리는 이 자유라는 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? 결국 이 소설의 딜레마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됐습니다. 만약 여러분에게 그 모든 고민과 선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 완벽한 편안함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